안녕하세요. 오늘 책보고 회원이신 예. 유리 아빠님, 그다음에 이제 소민 파파님,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족 동포라고 하는데 꼭 조선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소민 파파님은 한국인이시죠 지금? 국적을 취득하셨고, 네. 그다음에 유리 아빠님은 아직 중국인 신분이시죠? 예. 자, 사시는 데는 소민 파파님 어디 사셨었죠 예전에? 저거 하얼빈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신 데가 그렇죠, 하얼빈이죠. 하얼빈? 네. 그러면 여기 한국에는 몇 살 때 온 거예요?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살 때쯤? 한 25. 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근데 결혼을 지금 하신 거죠? 다 했죠. 네. 결혼했고, 이제 아이 이름이 이제 소민 파파니까 소민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몇 살이에요, 소민이는? 한 6살. 딸아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아빠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태어나기는 저 중국 어디요? 연변. 영변. 네, 연변 연길이라고 얘기할 수 영길이라면 저기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쭉 해서 동북 끝이죠? 예. 그 조선족 그렇습니다. 자치고 있는데. 예. 두만강하고도 가깝고. 네, 그 약간 좀 동북 끝이라고 보면 되네, 구석에. 예, 그렇죠. 그럼 거기서 살다가 한국에 오신 때는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때죠? 30대 중반쯤에 30대 왔는데 중반에 한국에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 아빠님 또 이제 아이가 또 유리인가 봐요, 이름이? 예. 그러면 유리는 나이가 몇 살 정도? 7살입니다. 그럼 거의 지금 6살이고서 비슷해요. 그래서 예. 딸이죠? 예, 네. 딸내미. 그럼 이제 한국에서 두 분이 다 딸을 키우는 아버님이세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딸만 있는 거죠. 지금 하나. 그죠? 여기도 하나. 네.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러면은 오신 지가 좀 꽤 되셔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도 하고 이제 현장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책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면 이제 조선족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전라도 경상도에도 분열이 있고 여야도 분열을 하고 자꾸 해외 동포들도 분열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인식이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풀어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어요. 네. 왜냐면 한 가장의 아버님이시고 힘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일하시는 데가 이제 서울 근교이시죠? 두 분 다, 그죠? 예, 저는 저 서울 영등포구에서 영등포예요? 예, 영등포에 그러면 자영업을 지금 하시는데 예. 그 손님들은 그러면 중국인이세요? 한국인이세요? 거의 저 80%는 저 중국인, 격포, 네 이렇게 유리 아빠님은? 예, 예. 예,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유리 아빠님은 영주권자신가요? 그러면? 영주권은 아니고요. 뭐죠? 지금 저 비자가? 예, 저 우리 격포를 대상해서 지금 F4 비자라고 있는데 네네. 예, 영주권하고 비슷한 거죠. 뭐 중국에 귀국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우리 저 연장 수속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중국인인가요? 한국인인가요? 네, 중국인. 그러니까 같이 이제 동포시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한족은 아니시고. 예, 한족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소민 파파님은 한국 국적을 언제 취득하셨어요? 10몇 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그죠? 그러면 그 어머님, 아버님이나 그 뭐 형제자매들도 다 어떻게 다 하얼빈에 계시나요? 아니면 한국에 계시나요? 한국 사람이죠.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기반을 한국에 가보셨나요? 가문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다 귀화된 거예요. 예전에 다 귀화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저 애들 엄마는 동포라고 봐야 되나요? 동포로 봐야 돼. 아직은 동포다. 네. 그러면 어찌됐든 집안에서 그러면 중국어로 하세요? 한국어로 하세요? 이것도 너무 좀 수준이 낮은 질문인가? 아니 이거 수준 낮죠. 이거 당연히 모르니까. 한국어지. 일반인은 잘 모르죠. 여기는 그 유리 아빠님. 저도 집에서는 반반이에요. 예, 저는 중국에서 저 중국 학교를 저는 저 필업해가지고 중국 학교는 무슨 얘기죠? 대학교? 예, 그러니까 중국에 저는 저 태어난 곳은 전국 연변이지만 연변에 보게 되면 저 우리 저 조선인 학교가 따로 있어요. 별도로. 예, 근데 저는 저 중국인 학교를 필요해가지고 그래 중고등학교를? 예, 중고등학교를 틀리다. 예, 틀려요. 한족 학교를 그러니까 한족 학교를 필요해가지고 집에서 교류할 때는 거의 반은 중국어로 교류하기도 하고 우리글 쓰기도 하고 그럼 우리글은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게요. 한국말 어디서 배우신 거죠?
부모님이 하셨나요? 한국말은 예 부모님이 거의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거의 다 중국말 쓰고 학교에서는 그 무조건 뭐 무조건 중국말. 예 무조건 중국말을 쓰게 됐으니까. 그럼 우리 유리 아빠님은 거의 뭐 지금 그 교육 자체를 한족이랑 같이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예. 소미 파파님께서는 조선족 학교를 나오셨나요? 한족 학교를 나오셨나요? 조선족 학교죠. 근데 성인이 돼서는 한족 학교죠. 대학은 거의 다 한족 위주로 하니까. 아 대학교는 한족이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조선족. 좀 다르다 그죠? 여기 하얼빈인데도 조선족 학교가 있네요. 당연하죠. 모르니까 저는 뭐 예. 왜냐면 이 연길 같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소수민족 정책이 아직 살아남았어요. 소수민족 정책이 우대 정책이 그렇죠. 예. 지금은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 거의 없어졌지만 예. 그러면 야 한국을 여기서는 배우셨고 지금 부모님은 다 한국에서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거고 지금 유리 아빠님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는데도 그래도 한국은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조선어죠. 그러니까 조선은 예. 부모님한테 배우신 거네요. 예. 그러면 두 분이 되게 신기한 게 역사 교육을 받은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수미파파님 한국어 그 역사 교육을 그 조선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아무래도 한족 중심의 교육이랄까. 아니 조선학교인데 조선학교도 네. 체계가 다르잖아요. 체계가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배웠나요? 대충 느낌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조선의 역사? 조선의 역사 솔직히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조선학교인데도 네, 없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6.25 전쟁 그 관련된 기억만 제일 기억에 남기로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거 기억 잘 안 나고 없어요. 저는 조선은 좀 나겠네요. 예? 조선 왕조. 조선? 솔직히 조선에 대한 그런 인식도 없어요. 인식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없어요. 6.25가 좀 많이 나시고. 네, 6.25에 대해서는 이게 항미 원조라고 네, 항미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시켜줘. 예. 중공군이 이제 북한을 도와준 거. 그렇죠. 예. 그 주로는 민족에서는 이제 중공군이 들어가서 뭐 어떻게 예 맞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거는 어떤 우리 조선 사람이 근데 아이가 이제 강물에 빠졌을 때 중공군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애를 살렸다는 그걸 살면서 자기가 희생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훈훈한 또 이런 또 중공군이 이와한 그런 조선 역사.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조선 왕조 솔직히 이거 기억 안 나고.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나죠. 저는 기억나겠어요. 항상 중공이 하는 게 일제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제 시대 때 관련도 좀 배운 것 같으세요, 느낌이? 그럼 무조건 반일적으로 많이 밀어붙이겠죠. 나중에 추후에 전쟁 나면 참여하라고 일본에 대한 굉장히 적개심을 길러주는 교육을 받으신 제일 거니까. 인상 깊다고 기억 남는 것은 네. 중국에서 우리 유리 아빠님. 역사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 예. 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한족 학교인데도 예. 공부한 게 당연히 고구려 백제신라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역사를 안 할 거고 중국 중심에 대한. 예, 그때 그래 저도 기억이 남는 것이 저 고구려 신라 백제는 아예 없고요. 아예 없고요. 소수민족 중에 하나니까 예. 역사가. 근데 중국에서 강조하는 거는 저는 그때 저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그 취미란 게 좀 있잖아요. 취미생활. 저는 저 역사하고 지리에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야 연길이니까. 예. 사실 연변. 그래가지고 제가 인상 남는 것은 그때 조선시대 이성계의 조선시대 예 그때 그 역사는 공부는 좀 했어요. 근데 저희가 중국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뭘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 명나라 때 속국이다. 조선을. 예. 그런 게 생각나세요? 예. 슬프네요. 예, 슬프기도 하면서 저희 지금 그때 조선족 자치군대 거기가. 기억을 좀 애틋하게 좀 다시 되새겨보면 뭔가 좀 마음이가 좀 언짢죠. 네. 필경 우리 조상인데 조선족인데. 예. 거의 그냥 간도잖아요. 속국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고. 그 정도만. 예. 살짝 스쳐서 지나고 역사 끝나나 봐요. 그죠? 한족학교니까. 네, 그냥 그 정도죠. 그럼 그냥 이제 그때도 그러면 6.25 때나 아니면 난징 대학살을 굉장히 강조했나요? 그쪽 예, 한족학교도? 주로 강조한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배웠을 때 주로 제일 많이 강조된 것이 6.25 때 항미원조.
항미원조. 그러니까 북조선 도와준 거. 예, 중국에서는 항미원조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얘기할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 중국이 들어갔어요. 예. 본인들이 피해본 것만 부각시키고 그리고 네.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생각한 것만 부각시키고 중국 애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 방침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피해받은 거는 그런 것 일제한테 같습니다. 침략당한 거, 그다음에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미원조한 거, 북조선 도와준 거 이런 얘기를 예, 많이 그러니까 했다는 우리 민족이 조선민족이 생각된 거랑 우리 조선 민족이 뭐 자체성이나 그 없어요. 그런 건 예, 그건 많이 기억이 안 아예 나신다. 근데 그 예. 이런 말 하면 솔직히 좀 모순되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는 눈뜰 때 우리가 아기일 때부터는 같은 말, 조선말을 쓰지만 네. 지금은 조선말을 하지만 한국말도 한국말이라고 하고. 동의어라고 봐요. 예. 근데 이 언어를 쓰면서 교육을 받은 거는 전혀 그 해당된 언어에 대한 그 역사나 그런 교육은 전혀 없어요. 그럼 모순될 거 아니야. 예. 아, 나는 이런 언어를 쓰는데 이상한 언어를 쓰는데 근데 역사는 우리에 관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조선학교인데도 참 당연히 없죠. 많이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자존감보다도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괴감이가 좀 많이 드는 거죠. 소수민족. 왜 우리는 석국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네. 이제 여기는 굉장히 조선학교에서 다니시고 한중학교에서 다니시고 이제 대학교도 나오셨었는데 네. 그러시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이 살려고 참 힘드시게 이제 가정도 꾸리시고 사시는데 네. 역사를 어찌됐든 접하시잖아요. 예. 흔히 한국에서 사실 고구려백제 신라도 배우고 고려도 배우고 네. 뭐 조선도 배우는데 특별히 좀 책보고 채널을 보시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좀 심하셨나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유리 아빠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제 느낌에는 저 사람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역사에 대한 인식 나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역사에 대해 중국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으니까 처음엔 저 책보고 선생님이 한 그 동영상을 보고 많이 좀 이해한 점이 많았어요. 왜 중국의 수도 북경이가 고구려 수도 평양이고 고려 수도 서경이 됐지? 이 문점이 드는 거예요. 예, 무조건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 난 중국에 살아봤으니까 예, 신기한 거죠. 나 한자 좀 하니까 알아보겠다. 예. 그러니까 한자 좀 하니까 알아보겠다. 그래 최고 선생님이 저 동영상을 영상을 보게 되면 그 한자로 지도를 놓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알아볼 수 있고 예? 원서도 있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아니면 뭐 우리 진실된 역사를 보고 배우고 나니까 예. 그냥 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조선족으로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예.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중국에서 살 때 삶은 어떻고 한국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다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민족 자체를 얘기하면 중국에서 사실 때는 뭔가 좀 위축되고 우리가 속국으로 살고 이랬는데 우리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고 선조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자존감이가 완전히 몇 단계 올라가고. 네. 그럼 지금 있는 그 애들 엄마라든가 우리 유리한테도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예. 자긍심을 갖고 살았다. 선조가 이랬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앞으로.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셨네요. 그러면요. 많이 감명받았습니다. 소민 파파님은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예전에 그렇게 역사를 사실 어떻게 중국에서 대충 배웠다고 볼 수 있잖아요. 배웠는데 한국에서 사시면서 교육은 대충 배웠어도 그 문화권에 살면서 모든 매체나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항상 고려는 요 동네 빈민국에서 왔다. 고려국이 네, 그래.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전달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네. 근데 그 자체 그때는 이미 이 역사라는 데 인식이 없어요. 애초에 이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존재한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저 하얼빈에 사실 계시니까 그때는. 그 당시엔 애기일 때는 거의 중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너무 멀리 있는 나라. 조선이라는 자체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조선도 잘 모르고. 몰라요. 이런 게 아니 있을까? 그 자체는 제가 한마디 좀 끼어들고 싶은데 여기는 연기는 연변. 그런 개념이 없다는 예. 거예요. 저는 저 연변이 저 두만강을 사이두고 그렇죠. 조선이나 북한을 바로 알고 붙어 있는 있으니까 데잖아요. 예. 네. 그때는 그때 교육 자체가 그랬어요. 하도 감출 수가 없으니까 덮어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남한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 체계는 그랬어요. 북한을 북조선, 남한을 남조선. 근데 저 그때 그 시대 그 얘기대로 하게 되면 예? 미국 괴뢰들이 통치하고 여기 북한에 이런 나라니까 살기가 엄청 힘들고 남조선이 네, 남조선 예. 호재미들이 많이 있고 거짓들이 많이 있다. 국민들이 엄청 고통 속에서 그래요. 네. 살고 있다. 북한에서 배운 것 같은데 누나를 팔고 있고 구두를 닦고. 진짜 그런 식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는 이제 서울파까지 하얼빈이라 더 멀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하얼빈 얘기 좀 해주세요. 하얼빈은 이제 남한이랑 북쪽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두만강을 사이두고 네. 북한을 쭉 봤으니까. 여기 쌍성총과 보이는 데니까 공엄진이랑 가까우니까 일단 이렇게 해줘서 그래서 여기는 한국에 오셔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공부를 하시면서? 당연히 그 새로운 걸 접하면 그 기존에 알던 거랑 그리고 어차피 저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충격 그 자체죠. 아니 그게 아니고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접하면서 컸기 때문에 중국어랑 한국어랑 이게 새로운 거 들어왔을 때 그 언어권에 해당한 새로운 정보는 쉽게 비교 검증이 돼요. 이 한자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한국어도 잘 알아요. 그 뭐 원서를 봐도 쉽고 그렇죠. 억양적으로는 다르다지만 근데 그걸 습득하는 이 정보나 아니면 그 언어의 습성이나 좋고 언어의 유래나 좋고 이게 모든 게 아무래도 이게 동시에 접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빠르겠죠. 훨씬 빠르죠. 그래서요. 비교 검증이 빠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런 상식이나 그게 많이 대조되다 보면 이게 은근히 비교하면서 그걸 맞추잖아요. 맞추다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어떤 게 정상이구나. 진실이구나를 그렇죠. 쉽게 알 수 있다는 쉽게 얘기죠. 알 수 있고. 그래서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우리 소민 파파님?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배웠던 거랑 또 한국에서 배웠던 거랑 책보고 채널에서 배운 거랑 이게 다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네.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야죠. 진실의 방이 어떤 거냐? 그 방은 자체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 배운 거하고 지금까지 저 한국 그러니까 우리 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뭐 얘기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좋은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네요. 한국에서나 중공산당이 주장하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여기 와서 우리 TV 아니면 뭐 드라마에 보게 되면 별반 차이는 없네. 그렇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 책보고 선생님이 영상을 보고 저는 진짜 충격 먹었어요. 며칠 동안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뭔가 제가 그러니까 40대 한국에 10년 넘게 생활하면서 40대가 돼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제가 믿고 배워오던 것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그 자체가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검증도 개인적으로 해보셨어요? 예, 검증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워낙 또 중국에 있을 때 지리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지도를 대조하면서 전 구글에 검색 안 해도 여기에는 뭔가 가늠이 다 갔으니까 대충 다 알죠. 중국이니까 서로.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소민 파파님은 좀 검증을 좀 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지역명이라든가 원서 사료를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은 해봤다? 조금 해봤죠. 근데 아주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만 시간상으로 생업도 있고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쌓아왔던 그런 의식이랑 그런 지식에 기존의 고정관념. 기존 면에서 고정관념에서 이거 비교하면 눈에 환하게 들어와요. 네. 네, 들어오죠.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이 겉면에 제일 간단하게 해서 지역면 비교해도 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우는 역사랑은 원서를 통해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게 많다. 이 얘기시죠. 책 보고 채널에서 보는 이제 원서랑 지역명을 보면 좀 이해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간단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지금 두 분 하얼빈에 사시는 분이랑 연변에 사시는 분들이 중국에 있을 때 어디 좀 둘러봤는지 좀 볼게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그 동네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뭐 역사적인 어떤 장소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 소민 파파님께서는 중국에 어디 좀 체류해 보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궁금해요. 미안한데 어디요? 아 저는 하얼빈만 있다가 한국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럼 어디 가보셨어요? 하얼빈. 뭐 주로 그 해봤자 뭐 심양에 가봤다가. 심양. 오, 심양왕. 심양왕 살던 거지. 네, 그 아래 심양, 내려. 북경 뭐. 북경 찾아가요. 북경. 청도, 상해. 청도라면 이제 칭다오 얘기하시는 거죠? 칭다오. 상하이도요? 샹하이? 그렇죠. 다 갔네. 이 정도죠. 아니 이게 지금 동이족이 살던 데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심양, 북경, 칭다오, 장보고 칭다오, 샹하이. 근데 그걸 그렇게 갔다고 해서 뭐 역사를 안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발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는데 우리 결례였어. 근데 이쪽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저보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라면 저희가 단순하게 그 도시를 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조금 검증하러 다니고 검정하러 움직였겠죠. 네, 그 지역 지금은 당연하죠. 근데 당신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갔는데 그 위치가 이제 우리 동이 결례의 위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유리 아빠님 어디 가보셨을까요? 저는 저 셔민 파파님보다 가본 곳은 적어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저 고구려 서경 북경 어떻게 얘기하시네요? 베이징. 저는 북경보다도 고려 서경 그렇게 하죠. 평양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서경의 조건이 고려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북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경과 그리고 우리 저 또 어디 가보셨어요? 역사의 한 조각 백제의 옛 고향. 뭐 여기도 칭다오예요? 아니요. 저는 저 연태라고. 연태 알아요. 산동 칭다오 위에 있는 거. 칭다오 위에 있는 거. 산동반도에서 한 5년 가까이 또 살았습니다. 와,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연태에서 사실 때 거기 발음 어떻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어때요? 현지어를 쓰면 현지어하고 많이 차별화된 것이 지금 저 셔미파파님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어 따로 있어요. 지방어가 따로 있는데 중국어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을자 발음이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말씀해 주세요. 뭐 단어 하나만. 기억 안 나겠지 어떻게? 중국어 잊어버렸어요? 아니 지방어는 기억이 안 나죠. 지방어를 잘 못 알아니까. 그냥 우리 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나는 산동인이다. 예를 들면. 네, 우리 저 표준 중국어로 얘기하면 我是山东人. 네. 근데 우리 산동의 지방의 그분들이 얘기하면 我是山东人. 뒤쪽에 약간 근데 발음이 나요. 이 제가 말을 확실하게 지금 구사는 못했어요. 기억은 안 난다. 산동열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악센트 차이 뿐이지 더 심한 거도 있어요.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어순이 아니고 발음이 달라요. 발음 자체가. 당시에 이제 산동에 이제 그쪽 지방 사투리를 들었을 때 좀 힘들었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었다. 뭐 알아듣는 수준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상해 쪽이에요. 상해 쪽. 상해 쪽은 아예 못 알아듣고. 아예 못 알아들어요. 광동어 쪽이니까. 근데 만약에 광동어도 아니에요. 광동어도 아니고 상해어예요 그냥. 광동어 기하고 완전히 틀려요. 신라어구만. 그래서요. 상해가 뭐 국제 무역 도시니까 아무래도 그쪽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그 언어가 그렇게 생겨된 거예요. 그 상해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상해 밖에 뭐 영파, 명주. 그렇죠. 이거 보면 다 신라 지역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로는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하얼빈이랑 사실 이 영빌이나 베이징과 거의 거기는 표준어를 거의 구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베이징이랑
아까 연태 정도였습니까? 또 있습니까 혹시? 아니 더 없습니다. 아, 이름이 틀려. 예. 그러니까 거기서들 두 분이 좀 사시다가 다들 지금 사시고 뭐 사업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하시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렇게 하셨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또 이거예요. 제가 요 지금 이 두 분한테 원서를 좀 보여드렸어요. 이제 중국어 원서 그죠? 이게 지금 어떨 거냐면 중국어 원서인데 자 이거 어떠세요? 이거 보시면 지금 원래 그 간자체를 학교에서 배우셨고 번자체도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죠? 어떠세요? 아니 번자체는 우리가 쓰는 한자. 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번자체가 아니 간자체가 번자체에서 유래됐으니까 네. 그 규칙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어느 정도 우리 규칙이 있고. 예 규칙이 있고 우리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네? 우리 벼로 뭐 예? 쌀밥을 했다. 쌀밥을 보고 그러면 이건 벼네. 아 예를 들면 그런 식. 예 그런 식이죠. 요 지금 원서를 봤을 때 어떠세요? 술술 해석이 좀 되시면 소림파파님은 어떠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거 단어의 정리부터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원문이 쫙 있는데 이 밑에 좀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네. 저도 해석이 힘들어요. 네. 간자체로 말하면 저희가 저 쓰는 게 간자체지만 이거는 번자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밑에 있는 글자가 중국어라고 하면 안 되죠. 아 이거는 중국 사람도 못 읽어요. 왜 이유가? 왜냐면 이거는 고대 문자잖아요. 아 고대 문자니까 나란 말 시험이 중국에 달아 이런 건가? 그렇죠. 번자체 자체가 고대 문자에 속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국 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 때 나란 말 시험이 중국에 달아 뭐 이런 느낌이겠어요. 예. 그리고 다른 뜻으로 이해하면 저도 샤오민 파파님이 그 얘기를 저 동감이 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뭐 그냥 눈으로 봐서 얘기하는 건 이건 한자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자는 간자체죠. 네. 지금 이 글씨 자체는 이 당시에는 한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 이 옛날에는 예, 청나라 때 그 글씨니까. 글 수도 있고 그 청나라면 청나라라고 하지 왜 한자로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어순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뜻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으세요? 뜻이요? 뜻 차이도 있지만 어순도 차이도 있고. 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에 쓰는 간자체의 발음이랑 옛날에 쓰는 그 간자체의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발음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제 이걸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죠. 아 발음 안 하면. 발음 자체가 뜻이기도 하고 지금을 생각해요. 뜻.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훈이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중국어는. 그 같은 일자가 다른 발음으로 읽는데 그러면 그 일자가 그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읽어주세요. 좀 뭐라고 좀. 아니 옛날의 그 뜻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뜻으로 말하면 하루 이르는데 옛날 뜻으로 말하면 이유에 내가 말하되 그 뜻 아닌가요? 샤오민 파파님. 그럼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로 내가 말하되 첫 번째 목록 첫 번째 말하고 싶은 이 뒤에 문장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뜻으로 간자체로 얘기하면 일을 말로 할수 이 자료는 해서 위 해석은 그러면 이 비슷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그 문장의 그 뜻이란 그 문장이란 자체는 그러면 목록이란 뜻이에요. 예예. 그 순서 1자 될 수도 있고 2자 될 수도 있고 1목록, 2목록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거 뭐예요? 하나의 태양이에요. 네. 태양이요? 아니 간자체로 그냥 이해하면 하나의 태양. 이게 왜 태양이죠? 아니 태양이요. 그러니까 일요일 할 때 일요일. 일자 태양이란 일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국어는 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일 단원이 없기 때문에 이 일요일 할 때 그러니까 일을 그냥 일요일로 태양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넓으면은 일왈이잖아요. 네, 왈인데 왈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중국 사람은 누가 이걸 왈로 생각? 왈을 잘 안 써요? 생각 안 하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국 현대어에는 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나요?
안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거 되게 웃긴다.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무슨 얘기 알겠네요. 우리 거대의 문자로 말할 수 있어 상해 문자가. 지금 간 자체는 그냥 중국 사람. 자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말한다 왈인데 왈이라는 걸 현대화에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안 쓰니까 이거를 아예 안 사람들이 보면 태양이구나 그런 식으로부터 처음부터 아예 해석이 잘못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무서운 거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원 중국어를 쓰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봐도 간자 번자도 있지만 안 쓰는 것도 많고 해석이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뜻풀이가 안 되는 거죠. 예. 참 이 간자체 때문에 중국인도 역사책을 못 읽고 한국인도 못 읽네요. 한국인도 먼저 제때를 못 읽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 보면 국사 그 편찬위에 네, 국사 편찬위. 거기서 한자를 번역할 때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지 멋대로 번역하잖아. 그런 게 많죠. 중국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뭘 읽으니까 지네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읽기에 따라서 이것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도 있고 그렇죠. 사실 뭐 같은 뜻인데 이 배 아까도 말씀하셨죠. 배가 먹는 배도 있고 그 타는 배도 있고 배볼떡 할 때 그 저기 똥배도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훈이 다르니까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원서 해석의 함정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함정입니다. 배 터지기 먹고 배 타고 우리 집으로 간다. 예. 그 배가 도대체 어떤 배냐?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한족 학교에 다니신 분, 조선 학교에 다니신 분도 읽을 때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이 한자 번역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가장 쉬운 거는 지명이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동사나 이런 것들은 좀 찾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석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한국에 지금 오셔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그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 같은 동포 분들한테 한국에 오시면 이제 역사를 못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화 사상에 빠져서 중국은 대단한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고대에는 그죠? 이런 그 동포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번씩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유리 아빠님 어떠세요? 동포들한테 지금 동포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정치를 떠나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것은 내가 중국인이든 아니면 뭐 미국에서 사는 뭐 우리 뭐 조선인이든 아니면 영국에서 사는 조선인이든 그럴 수 있죠. 교포들 많죠. 우리 국경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교포들 많죠. 우리 그냥 역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벽을 치지 말고. 벽을 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오셨을 때 유리 아빠님이 이런 얘기를 가끔 저도 저희 주변 지인하고 아니면 저도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교포들이 대부분인데 동포들. 아예 우리 역사를 간혹 얘기해 주게 되면, 역사에 호기심 갖거나 내 역사를 알고 싶다 이거 아니고, 그냥 뭐 아예 뭐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왜 거부하죠? 저도 그 부분이 진짜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조선반도나 한국이 그렇게 강성했을 리가 없어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떻게 말하면 뭐 그분들도 뭐 10대, 20대도 아니고 30대, 40대, 지금 50대, 60대도 있는데 진짜 한평생, 반평생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 상식을 다시 뒤엎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뭔가 쉽지는 않겠죠. 그분들이 탓이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중국이란 체계에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공산당 체계에서 내가 이때까지 배운 그것을 다시 뒤엎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유리 아빠님은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을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것을 떠나서 한번 원서를 한번 다시 보고 지역면 한번 다시 보고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동포님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소민포마님은 어떠세요? 이게 동포들한테 한국인이시니까 동포가 없을까요? 어떻게 근데 주변에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동포를 얘기하는 저기 자체가 애들 엄마도 동포네요, 그러면. 중국인이고 조선족이니까. 봐요. 우리는 이미 말할 때부터 중국인, 조선족, 한국인 서로 다 편가르는 거 아니에요? 편가르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그대로 넘어가면 이거는 우리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중국인 자체도 그러면 중국인의 역사도 맞긴 해요. 맞잖아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후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애초에 이 단어를 자체의 의미를 너무 민족 사관에 너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당연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워낙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역을 이렇게 지키려고 말하니까 다른 걸 새로운 관점을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은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요. 에? 이게 진실이잖아요. 진실.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우리 동의의 진실. 우리 우리라고 한정 짓지 마요. 나는 이게 싫어요. 예. 아 맞다. 저도 그래서 선임들한테 저도 얘기할 때 그래요. 뭐라고요? 예, 우리는 제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 선임들이 거의 다 교포분들이나 중국인이니까 제가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라 동이족이다. 아니면 교포들이 오게 되면 고려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코리안. 예. 손표현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얘기하지 마요. 또 우리가 동의해요. 우리는 동이다. no. 우리는 그냥 지구인이야. 맞는 말입니다. 아니 뭘 굳이 딱 그렇게 한정을 지어요. 다인종 공동체. 아니 뭐 동이 이전에 뭐 다른 민족이 없어요? 그래요. 다인종 공동체. 그 동이 이전에 뭐야? 그러면 고대까지 더 올라가야 돼? 한계가 없는 거요. 네. 그 내 말이 이게 역사를 풀어나가려면 뭐 솔직히 말해서 네. 이 우리가 이걸 이 진실을 그 지역명에게 교차 검증하면서 이 역사란 게 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배 계층들이 서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역사 오류를 만들고 서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솔직히 만약에 더 이익을 챙기고 싶으면 아예 그냥 범세계적으로 더 넓혀가면서 그럼 지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중국 소설해라. 사람도 반박 못하게끔 만들어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국인 입장에서 써라 이런 얘기는 자,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 살았어. 살았으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말해. 너네 중국 동부에 살았어. 너네 땅 차지하고 있는 땅 자체는 우리가 살던 지역이야. 이렇게 해석을 들어가려면 또 범위가 넓어져야 되지. 단순하게 뭐 이게 민족 사관에 이게 꽂혀가지고 내가 이 땅을 차지했으면 반드시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요즘 무슨 세대가 디지털 세계잖아. 디지털 세계. 그러면 뭐 범지구적으로 생각하면 더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 이 한반도에 미치지 말고 애초에 더 잘 살고 싶으면 본인의 역량을 더 키워가지고 범세계적으로 영어권에 들어가요. 한국에 못 살면 더 좋은 나라가 살고 더 많은 최신 정보와 최신 기술을 배워서 만약에 우리의 애초에 동의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동의적으로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있다면 더 좋은 걸 배워가지고 이 한국에다 뿌리를 잡고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반도사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관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관으로 역사책을 기술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시네요.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중국 이제 공산당의 역사 기술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좀 끝내볼게요. 자, 유님 지금 중국 공산당의 역사 기술이 좀 뭐가 문제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 같은 동포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쟤네들 어떻게 지금 공산당 애들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공산당 입장에서는 직군이니까 타 민족이나 아니면 뭔가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소수민족의 역사를 악착같이 지우려고 한다든가 낮추려고 하면서 그런 거죠. 역사를 쓰는 거죠. 네.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중국 공산당도 왜 전세를 줬는데 이걸 왜 노집이라고 하지? 아닌가요? 아니 월세를 줬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거짓말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산당이 그죠? 예, 그런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근데 그건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또 당연한 일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예, 집권이니까 그럼 이제 뭔가 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자 하는 게 또 그들의 입장이고.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여기 계시니까 한국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시니까 한국의 입장으로 좀 많이 바꿔가야겠네요. 그죠? 근데 저도 이 한국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제일 섭섭한 거는 그거예요. 네. 예. 왜 우리 민족 자체가 우리 민족 역사를 거부하고 예? 인식하지 않나. 예. 그렇죠. 자꾸 편나르고 분열되고 예. 뭐 이런 문제가. 예. 왜 당당히 예? 야, 우리는 대륙에서 왔다. 이들이 그냥 우리 옛 땅에서 살고 있는데 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언젠가는 우리 가본다. 뭐 이거겠는데 왜 우리는 대륙에서 왔다. 그 문화를 그렇게 미화하고 그런지 뭐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뭐 예. 우리 동의 한민족의 입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임파님 마지막으로 이제 공산당들 어떻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누가 문제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축소 사관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왜 굳이 딱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뭐 이게 공산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무조건이라고 나쁜 데는 없어요. 근데 절대적인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어요. 그냥 만약에 선과 악에서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생존의 법칙이니까. 생존의 법칙. 네.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한국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중국이 악역을 해야 돼요. 중국이 악역을 해야지만 우리가 빛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빛나고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들어가서 걔네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그 미래 세대들 그렇고 지금 기존 기득권 세대들 그렇고 그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왜냐면 먹어야지. 세상에 어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지금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면 사관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 인식도 그렇고 이 틀에 박히지 말고 먹이 사슬을 잘 이용해서 넉대가 돼야지 양이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약자 입장에서 쓰지 말고 정치적으로 좀 부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국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한국의 제일 큰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편가르기 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너무 많아요.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이게 제일 싫어요. 우리 그러면 왜 한민족이- 반대로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뭐 부족했길래, 왜 그 자리에서 멈추고 계속 그냥 울기만 하고, 다른 나라 옆에 일본들이 메이지 유신해서 잘 살 때는 그 나라를 본보기로 해가지고 배울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아이고 상대방이 내려서 내 죽었어 이 폐쇄 소리만 정책하고. 네. 이게 더 병신 같은 짓 아니에요? 차라리 나가 유럽에 가봐 미국에 가봐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되고 구조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거 최진 걸 배워가지고 글쎄. 자립 자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이제 삼국과 고려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역사를 좀 잘 다시 써야겠네요, 그죠? 언제 어디서부턴가 우리가 우리 저 예매기의 본성을 잃고 완전히 순두부가 됐네. 순두부.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늑대였어요.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대륙에서 사신 분들은 스케일이 다르시구만요. 용민민 관점으로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조선족을 대표하시는 저기 하얼빈 그다음에 연길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책 보고 지도 지금 지명 지도랑 원서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큰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뭐 해석하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도에서 나오는 지명하고 전부 다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만큼 반응하고. 알겠습니다. 소민 파파님 어떻게 큰 문제 없었습니까? 좀 있으면 나중에 좀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지도면 연습할 때는 뭐 아직 저희도 지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만약에 그런 게 확실하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전 중국 전 지역으로 다 돌아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막 돌아보고 싶으시구나. 그 한계가 있죠. 근데 만약에 생업이 있어서. 하지만은 지금 계시는 분들은 중국어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렇죠. 두 분은 거의 뭐 중국어는 뭐 거의 뭐 마스터니까 큰 문제는 없고 아마 잘 후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책들도 그렇고 현지에도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깊은 대화 있으면 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